9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오션 결국 미국에서 철수한다. 펜타곤도 월스트리트도 모두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였죠. 하지만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단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장비 주문, 정체불명의 인사 영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장 풍경들. 과연 그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9월 화요일 오전,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해양산업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해양전략실의 로버트 킴벌 실장이 주재하는 원래 회의였어요. 이번 달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은 한화오션의 사업 재검토 발표입니다. 킴벌 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우리의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만족스러웠어요.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된 결과라는 표정이었죠. 저 역시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봐온 패턴과 똑같았거든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운영 중단 검토라고 발표했죠. 해군 조달청의 제니퍼 윌슨 국장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맞습니다. 공식 보도자료에도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킴벌 실장이 답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철수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거쳐 철수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말이죠. 킴벌 실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먼저 인력 감축, 그 다음 생산 규모 축소, 마지막에 시설 매각 순서겠죠. 한화오션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노트에 그 예측을 기록해뒀어요. 나중에 얼마나 틀렸는지 확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개별적으로 몇몇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무부의 트레이드 분석가 마크 데이비스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솔직히 한화오션이 이렇게 빨리 포기할 줄은 몰랐어요. 2024년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할 때만 해도 상당히 공격적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인수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시장 예상가보다 20% 높게 지불했거든요. 그런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철수를 고려한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마크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마도 예상보다 적자가 심했나 보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회의에 참석했어요. 경제부 데스크에서 한화오션 관련 기사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톰슨, 자니가 조선업계 전문이니까 한화오션 철수건 어떻게 봐? 편집장인 스티브 로저스가 물었어요. 예상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미국의 규제 압박이 강해지면 한국 기업들은 보통 타협하거나 철수하는 걸 선택해요. 삼성이나 LG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요. 그럼 기사 각도는 한국 조선업, 미국 시장 포기로 가면 되겠네. 네, 무난한 각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이한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표면적인 발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 목요일, 조선업계 소식통인 데이빗 리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 관리자였거든요. 톰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가 전화로 말했어요. 한화오션이 철수 준비를 한다면서 왜 새로운 장비를 주문했을까? 새로운 장비요? 대형 크레인 2기와 용접 시설을 추가 주문했어. 그것도 이번 주에 말이야. 철수하는 회사가 이런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 데이빗의 말에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마도 기존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더욱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 담당 기자인 사라 존슨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마이클, 한화오션이 고위 인사를 영입했다는 소식 들었어? 누구를요? 알렉스 웡이야, 전 NSC 부보좌관.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렉스 웡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었거든요. 해양 전략과 조선업계에 정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죠.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가 왜 그런 고위급 인사를 영입하겠어요? 제가 반문했어요. 그게 내가 궁금한 부분이야.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라의 말에 저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혹시 한화오션이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옮기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주말,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 근처를 둘러봤어요. 철수를 준비하는 공장이라면 분명히 활동이 둔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정반대였습니다. 조선소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야간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온 대형 트럭들도 몇 대 보였고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조선소 정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자님, 여기 분위기가 철수와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확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확장이요? 새로운 블록 생산 라인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기술진들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과 언론에 알려진 정보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공식 발표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실제 현장 장비 추가 주문, 고위 인사 영입, 야간 작업 증가, 기술진 충원. 뭔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결심했어요. 한화오션의 재검토가 정말로 철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뜻인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철수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투자 규모를 줄이는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SEC 제출 서류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9월 첫째 주에 무려 7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등록했던 거예요. 7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 전체를 새로 짓는 수준의 투자액입니다.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가 할 만한 투자 규모가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항목이었습니다. 첨단 조선 블록 생산 시설 확장, 연간 10에서 20척 대형 선박 건조 능력 증설, 미국 현지 기술진 1,200명 충원 계획. 이건 철수가 아니라 완전한 확장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급히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 한화오션 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철수 기사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철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편집장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소리야? 공식 발표도 났잖아. SEC 서류를 확인해봤는데요. 7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7조 원? 확실해?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도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좀 더 파보고 내일 브리핑해줘. 전화를 끊고 저는 본격적인 팩트체킹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최근 활동을 추적해봤어요. 위성 이미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살펴본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부터 조선소 면적이 약 30% 확장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대형 크레인 2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가 왜 시설을 확장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조선업계 소식통인 데이빗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슨, 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뭔가요? 한화오션이 현지 조선소 노조와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 그것도 기존보다 임금을 20% 인상해서 말이야. 이 정보는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가 노조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은 계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죠. 데이빗, 혹시 다른 한국 조선소들 상황은 어때요? 그게 또 흥미로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정말로 규모를 줄이고 있어. 인력도 감축했고 새로운 계약도 안 받고 있고. 그런데 한화오션만 정반대야.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화오션의 재검토는 철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해양정책연구소의 제임스 파커 소장을 만났어요.
그는 조선업계와 해양법에 관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파커 소장님, 한화오션의 최근 움직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공개적으로는 재검토를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투자를 늘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이들이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식으로요? 파커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톰슨 기자, 혹시 존스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연안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예외 조항이 있어요.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도 미국 선적으로 재선적되면 미국 선박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그 순간 뭔가 번쩍이는 게 있었어요. 혹시 한화오션이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재선적하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존스법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파커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한화오션이 재검토라고 발표한 건 철수가 아니라 전략의 전면적인 변경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직접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의외로 쉽게 응해줬습니다. 보통 철수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언론 인터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화오션 미국 법인의 마케팅 디렉터와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김 디렉터님, 언론에서는 한화오션이 미국 철수를 검토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기자님, 저희가 철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라고 발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재검토라는 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의 답변에서 뭔가 확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직 공식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들은 분명히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것은 철수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들은 이런 계획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을까? 공개적으로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다시 파커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존스법 우회 전략이 합법적이라면 왜 비밀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파커 소장이 말했어요. 합법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문제거든요. 미국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한화오션이 조용히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공개하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투자를 마치고 시설을 완성한 다음에 발표하면 반대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파커 소장의 설명을 듣고 나니 한화오션의 전략이 명확해졌어요. 이들은 단순히 미국의 압박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오전, 저는 편집장에게 브리핑했습니다. 스티브, 한화오션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들은 철수하는 게 아니라 미국 조선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7조 원 투자, 시설 확장, 존스법 우회 전략까지 말이죠. 흥미롭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기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군. 한화오션의 숨겨진 확장 전략으로 가자.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과연 미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알고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9월 12일 목요일, 저는 펜타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분위기였어요. 해양전략실의 로버트 킴벌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의 표정이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화오션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킴벌 실장이 자료를 배포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파악한 상황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CIA 경제분석팀에서 올린 보고서인데요. 킴벌 실장이 계속했어요. 한화오션이 지난 2주간 미국 내에서 보인 행동 패턴이 철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의 제시카 브라운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SEC에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등록했습니다. 둘째,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알렉스 웡을 전략 고문으로 영입했고요. 알렉스 웡의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경직됐어요. 그는 단순한 전 관료가 아니었거든요. 웡이 합류했다는 건 해군 조달청의 제니퍼 윌슨 국장이 중얼거렸어요. 이들이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저는 그때 손을 들었어요. 실장님, 혹시 존스법과 관련된 움직임은 파악하셨나요? 킴벌 실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톰슨 기자, 무슨 정보를 갖고 계신가요? 해양정책연구소의 제임스 파커 소장과 이야기했는데요. 한화오션이 재선적 방식을 통한 존스법 우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에 국토안보부의 브라운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가 말을 멈췄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뜻이네요. 킴벌 실장이 급히 측근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존스법 관련 법무팀과 즉시 연락해. 재선적 관련 모든 서류를 검토하라고 해.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개별적으로 킴벌 실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킴벌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톰슨 기자, 우리가 완전히 속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에 현혹되어서 정작 중요한 움직임을 놓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한화오션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건지 말입니다. 그날 오후 알렉스 웡 전 부보좌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독점 인터뷰에 응한다는 거였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인터뷰어로 지정했고요. 9월 15일 월요일, 저는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알렉스 웡을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웡 전 부보좌관님, 한화오션의 전략 고문직을 수락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간단해요. 이들이 제시한 비전이 미국 해양산업의 미래와 부합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인가요? 톰슨 기자, 미국 조선업계의 현실을 아시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단 한 척의 상선도 건조하지 못했어요. 군함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화오션이 제시한 계획은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존스법과 관련된 건가요? 웡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존스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회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존스법에는 재선적 조항이 있어요.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도 미국 선적으로 등록하면 미국 선박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죠. 한화오션은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한 후 미국으로 가져와서 재선적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선박으로 인정받으면서도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완전히 합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도 대규모로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죠. 한화오션이 단순히 미국의 압박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웡 전 부보좌관님,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국 기술과 미국 시장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구조예요. 어떤 면에서요? 미국은 잃어버린 조선 능력을 되찾게 되고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되죠. 게다가 존스법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요. 웡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게 됐어요. 한화오션의 재검토는 철수가 아니라 혁신이었던 거예요. 미국 해운업계에서 한화오션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텍그룹의 CEO 로버트 스미스가 언론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화오션의 재선적 전략은 미국 해운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반면 미국 조선소 연합회는 즉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외국 기업의 편법적인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상무부에서 긴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오션의 재선적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화오션의 전략이 단순히 기업의 생존 전술이 아니라 미국 해양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임 체인저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계획이 철수 검토라는 연막막 아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화오션을 과소평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그들의 계획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죠. 만약 이들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 해양산업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조선 능력을 되찾을 기회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화오션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해양산업 자체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철수라는 완벽한 위장막 아래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한화오션이 드디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참석했고요. 한화오션 미국 법인의 새로운 CEO로 선임된 데이빗 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20년간 근무한 조선업계의 베테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닙니다. 데이빗 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미국 해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미국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희가 운영 방식 재검토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이빗 김이 설명했어요. 철수가 아니라 혁신이었습니다. 회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모든 기자들이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에 놀라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5년간 총 7조 원을 투자하여 미국 내 조선 생산 능력을 연간 10에서 20척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CNN의 해양산업 담당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CEO님, 존스법 규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저희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존스법을 우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나왔어요. 1단계 한국에서 선박 건조 한화오션 거제 울산 조선소. 2단계 미국으로 운송 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최종 마감. 3단계 미국 선적 등록 재선적 절차. 4단계 존스법에 따른 미국 선박으로 인정.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런 방식이 정말 합법적인가요? 완전히 합법입니다. 알렉스 웡이 일어서서 답했어요. 존스법 제46조에 명시된 재선적 조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규모로 시도된 적이 없을 뿐이죠. 저도 질문을 던졌어요. 톰슨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미국 조선업계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미국 조선업계가 잃어버린 기술과 생산 능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200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 기술을 전수하여 미국 조선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개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이빗 김과의 1대1 대화였어요. CEO님, 솔직히 이 모든 계획이 언제부터 준비된 건가요? 데이빗 김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실은 2024년 초부터입니다. 미국의 규제 압박이 강해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온 거죠. 그럼 최근의 재검토 발표도 계산된 것이었나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우리의 진짜 계획을 공개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철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한화오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깨달았거든요. CEO님,
그럼 미국 정부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미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 계획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기자회견 다음 날 미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재선적 계획을 잠정 승인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상무부 대변인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화오션의 제안은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됩니다.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합법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즉시 펜타곤의 킴벌 실장에게 연락했어요. 실장님, 상무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킴벌 실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톰슨 기자,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봐야겠어요. 패배요? 한화오션이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압박하면 철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한화오션은 이제 미국 조선업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미국의 주요 해운 회사들이 한화오션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트슨 내비게이션이 첫 번째로 10척의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발표했어요. 이어서 크라울리 해운, 하와이안 홀딩스 등도 계약 체결 의향을 밝혔죠. 한화오션의 등장으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미국 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미국 조선소 연합회는 즉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업에 대한 우회적 침공입니다. 정부는 미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미국 조선소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조선소는 한화오션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조선 부문 사장인 케빈 그레이슨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레이슨 사장님, 한화오션과의 제휴를 고려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해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지난 20년간 상선 건조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한화오션의 기술과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파트너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야 해요. 미국 해운업계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레이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화오션의 전략이 단순한 시장 진입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생태계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해군 조달청의 제니퍼 윌슨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화오션의 재선적 방식으로 건조된 함정도 미국 함정으로 인정됩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할 때 최적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발표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외국 기업이 건조한 함정이 미 해군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스티브, 이건 완전한 게임 체인저예요. 한화오션이 단순히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게 아니라 아예 판도를 바꿔놨어요. 이제 미국 조선업계는 한화오션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결국 한화오션이 승리한 거군. 네,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예요. 모든 사람이 철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공식 가동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조선소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한적했던 이곳이 지금은 활기찬 작업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선소 투어를 안내해준 김태우 관리자는 이 조선소에서 12년간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톰슨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김 관리자가 작업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 회사가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싶었거든요. 그가 데려간 곳은 새롭게 설치된 용접 작업장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모두 한화오션이 설치한 건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장비가 아니에요. 김 관리자가 한 작업자를 가리켰어요. 저 친구가 마이크 로드리게스인데요. 6개월 전만 해도 실업자였어요. 지금은 최첨단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고 월급도 이전 직장보다 30% 올랐어요. 저는 마이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이크,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그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답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해요.
용접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20년간 해온 것보다 훨씬 정교해요. 마이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 계획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진짜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김 관리자가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놀라운 곳이에요. 그곳은 설계 사무실이었어요.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입체 선박 설계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박준호 수석 설계사예요. 김 관리자가 소개해줬어요. 한국에서 온 분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최신 설계 기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는 박준호 씨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박 수석님, 미국에서 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박 수석이 답했어요. 미국 기술자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배우려는 의지가 정말 강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전수하고 계신가요? 주로 블록 제작 방식이에요. 선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제작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건조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어요. 박 수석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선 설계가 있는데요. 기존 미국 방식으로는 18개월 걸릴 작업을 10개월로 줄였어요. 그런 기술을 왜 공유하시나요? 박 수석이 미소를 지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에요. 미국 시장이 커져야 우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설계실을 둘러본 후 김 관리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으로 안내해줬어요. 바로 직업훈련센터였습니다. 여기서 매달 50명의 미국 기술자들이 교육을 받아요. 모두 지역 주민들이고 교육비는 한화오션에서 전액 지원해줘요. 훈련센터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용접, 도장, 조립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 교육생과 이야기해봤어요. 제시카 윌리엄스라는 32세 여성이었는데 이전에는 식당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시카, 왜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녀가 답했어요. 여기 급여 수준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데이빗 김 대표와 후속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대표님, 한 달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데이빗 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품질도 향상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접 작업 속도는 40% 향상됐고 불량률은 60% 감소했어요. 그리고 미국 직원들의 기술 숙련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첫 번째 선박이 예정보다 3주 앞당겨 완성될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매트슨 해운의 첫 번째 컨테이너선이었어요. 5만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재선적 방식을 통해 미국 선박으로 등록될 예정이었죠. 진수식 당일 저도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항구에는 수백 명의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매트슨의 매트 콕스 회장이 기념사를 했어요. 오늘은 미국 조선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20년 만에 미국에서 상선이 진수되는 순간이거든요. 선박이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순간 관중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 조선업 재건 포럼이었어요. 한화오션의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죠. 상무부 장관 지나 라이몬도가 개회사를 했어요. 한화오션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활의 모델입니다. 포럼에는 전국 각지의 조선소 관계자들과 해운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모두 한화오션의 재선적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케빈 그레이슨 사장이 했어요. 우리는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기술 제휴를 시작합니다. 그레이슨 사장이 발표했어요. 샌디에고 조선소에 한화오션의 블록 제작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발표는 정말 의미가 컸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화오션에서 30명의 기술진을 파견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100명을 필라델피아로 보내서 교육받을 계획이고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그레이슨 사장과 개별 인터뷰를 가졌어요.
사장님, 3개월 전만 해도 한화오션을 경쟁자로 봤는데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선생님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뭔가요? 효율성이에요. 같은 작업을 절반 시간에 2배 품질로 해내더라고요. 이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연구팀을 이끄는 박준호 수석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 수석님, 한국에서만 일할 때와 뭐가 다른가요? 시야가 완전히 넓어졌어요. 박 수석이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잘 만들까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면서 만들까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미국 동료들과 협업은 어떠세요? 정말 자극적이에요. 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덕분에 저도 기술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연구실을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벽에 붙은 특허 출원 현황판이었는데 이미 15건의 공동 특허가 출원되어 있었어요. 이 특허들은 뭔가요? 한미 공동 기술입니다. 김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첨단 소재 기술을 결합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더욱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필라델피아 항구에 새로운 선박 하나가 입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건조된 대형 유조선이었는데 미국에서 재선적 절차를 거쳐 미국 선박으로 등록될 예정이었어요. 항구에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관세청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검사라기보다는 환영식에 가까웠어요. 해안경비대의 제임스 밀러 대령이 말했어요. 이제 이런 절차가 일상이 됐어요. 한 달에 2~3척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검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전혀요. 한화오션 선박들은 미국 기준보다 더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재선적 절차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이제 이 과정이 특별한 게 아니라 표준이 되었다는 거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거예요. 대통령의 조선소 방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한화오션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했어요. 여기서 보는 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우정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연설 후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데이빗 김 대표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미국 기술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최고예요, 대통령님. 마이크가 밝게 답했어요. 한국 선생님들 덕분에 제 기술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대통령 방문 이후 언론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CNN, MBC, CBS 등 주요 방송사들이 연일 한화오션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CBS의 다큐멘터리가 인상적이었어요. 철수에서 통합으로 한화오션이 바꾼 미국 조선업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보여줬어요. 처음 재검토 발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완전한 통합까지 말이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케빈 그레이슨 사장이 한 말이었어요. 한화오션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대표님, 계획한 대로 되고 있나요? 계획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데이빗 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미국 시장 진출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한 파트너십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짜 미국 기업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화오션의 철수 위장 작전이 완전한 성공으로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최종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철수 연막 뒤에 숨겨진 한화오션의 완벽한 역전승이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화오션은 모든 사람을 속였다. 하지만 그 속임수의 결과는 모든 사람의 승리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전략적 사고의 진수가 아닐까? 갈등을 협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제로섬을 윈윈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 말이다. 기사가 발행된 후 엄청난 반응이 있었어요. 3일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고 각종 매체에서 재인용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패배라고 생각할 상황을 승리로 만드는 능력이 대단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3개월이었어요. 처음 한화오션의 재검토 발표를 들었을 때는 뻔한 철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조선업계 전체를 바꿔놓는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는 완벽한 타이밍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윈윈 구조가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증명한 건 단순했어요. 때로는 가장 완벽한 승리가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자는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혁신적 접근법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